대선이 끝나서 0.73%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이른바 우파가 승리했는데, 지금 청와대 이전, 집무실 이전, 뭐 여러 무리가 많죠.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우파 측에 있는 이제 인수위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 상당수가 어떤 무슨 사촌이 땅 사는 배 아파가지고 막 그런 속좁은 거다, 대선은 불복하는 거 아니냐, 현직 대통령한테 역겹다,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진짜 그 승리에 도취해서, 그런 일부는 점령군이라고 그러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식의 어떤 그 승자의 어떤 우월감, 이거를 아주 만끽하면서 막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상류에 있는 쪽 말고도 인터넷에 그냥 댓글을 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꼬우면 이기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역시 또 그런 소리를 하면서 그야말로 대선 승리에 그야말로 도취한 이런. 근데 이것은 비록 그 입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역지사지. 이건 얼마나 이제 이 패배한 사람한테서는 얼마나 가슴 쓰리고 그냥 그런 이제 원한을 갖게 하는 그런 소리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약간의 승리 가지고 이렇게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이렇게 설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듯이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냐 이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이미 국회의원 의석수 작게 잡아도 172석 대 110석, 국회 과반수가 훨씬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국무총리나 여러 가지 그것도 그렇고 정보조직법 여러 가지 거의 다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냥 이쪽 현 여권, 여태까지 여권한테 그야말로 잘 보이고 이렇게 싹싹 그렇게 협치를 해도 그래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인데, 벌써부터 이거 잠깐 하나 이긴 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얻은 것처럼 이렇게 막 강경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안 해도 될 이제 원하는 사고 이렇게 그럽니다. 그러면 이 원하는 사게 만드는, 좌파로 하여금 원하는 사게 만드는 이런 정치인들이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멍청하고 바보 같아서 이렇게 이 좌파가 원하는 우파 정치인들이 이 좌파가 원하는 소리를 이렇게 자꾸 하나. 이게 참, 우리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죠. 아니,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MB 대통령, 그리고 건국 후 최대 득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이 양반들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당해가지고 좌파에게 보복을 당해가지고 영어 생활을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 0.7%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때는 또 국회의석도 더 많았죠. 근데 이때는 국회의석도 이제 훨씬 열악한 상태에서 겨우 이긴 걸 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쳐대고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얻은 승자인 것 마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보다 바보 같고 멍청해서 이러느냐?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 사람들 정치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보다는 똑똑하고 더 아는 거, 적어도 정치에 관해서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인데 왜 이럴까? 왜 좌파의 원한살 발언들을 막 함부로 막 할까? 이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승리 도취해서, 물론 우파 정치 세력의 모든 정치인 지금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죠.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사람은 청와대를 이렇게 또 축소해서 쓰면 될 건데 왜 그러냐, 그런 이제 현명한 충고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조갑재 같은 분, 이제 제 아이지만 언론 그런 분들도 다
청와대의 무리한 이전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충고를 하고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대다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승리도 취해서 막말을 하지는 않는데, 이게 비교적 많지 않은 소수라고 하려면 소수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성분을 어떻게 보냐면은 제가 많이 그린 그림을 여기서 다시 그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쪽이 우파려면은 이쪽에 그럼 여기 있으면 강경파 우파라고 볼 수 있는데 우파를 또 나눠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정말로 선명한 뭐 우파적 그런 사상 그런 걸 가진 건 아닙니다. 이념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쪽 사람이라고 해서 뭐 중도라든지 뭐 오락가락 이념이 희미하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선명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선명하지 않더라도 타벌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대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을 제가 많이 얘기했듯이 이제 여진족과 토착외구 두 세력들입니다. 이 두 세력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한반도를 둘로 쪼개가지고 이미 건국 때도 쪼갰지만은 지금도 쪼개가지고 이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한국을 대륙에 편입시킬 대륙에 갖다 붙이려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쪽으로 붙이려고 하고 있고 이쪽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해양 쪽으로 해가지고 일본, 미국 지금은 이제 실속으로 미국 기득권층을 위해서 미국만 오로지 얘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이제 일본과 미국을 쪽으로 붙이려고 하는 세력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어느 한쪽을 붙자고 자꾸 하는 것은 어차피 어느 쪽이 옳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끝없는 이제 대립 상태고 끝없는 대립이고 결국은 그보다는 우리 이제 전체 한민족의 그런 이제 정체성을 살려가지고 이런 끝없는 대립을 좀 완화시켜야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데 이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이제 왜 우파내에서 왜 이렇게 강경하고 그냥 이렇게 좌파 측에서 원하는 살 얘기들을 자꾸 하느냐 이쪽에서 겨우 국회 의석도 훨씬 열세고 대선을 겨우 이겨놓고서는 마치 모든 것을 이긴 승자인 것 마냥 좌파 이쪽 지지자와 모든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지자 대선에서 자기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은 그래가지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모든 좌파들한테 그냥 원한을 맺힐 그런 발언들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들이 절치부심 아주 그냥 이쪽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해서 결국엔 보복을 하죠. 아까 얘기한 MB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최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MB 대통령, 최다표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보복을 당했는데 이 0.7%를 겨우 이긴 출발할 때 의석수도 훨씬 열세인 지금의 윤 대통령 훗날 대통령이 과연 이 보복을 당하지 말라는 MB나 박 대통령보다 보복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더 어렵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당하기가 아주 쉽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쪽 이제 이 강경파 외구 출신 이쪽 정치인들은 별로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야당으로 밀려나도 탄핵 세력으로 이렇게 밀려나도 그만큼 양쪽 세력을 그런 그 대립구도가 그만큼 치열하고 강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여기 지금 정부가 연착륙해서 이렇게 중간 세력이 커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화합이 된다면은 그렇게 이쪽 세력의 이 존재감이 줄어들지만 지금 최대한 이제 원한을 품게 만들어서 이쪽도 절치부심 이렇게 보복을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재주 있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쪽 대립이 계속 있어야, 그래야만 이제 이쪽 여진과 외구의 성향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쪽과 이쪽은 어차피 타협이 불가능하죠. 왜냐면 이쪽은 대륙을 한반도를 붙이려고 하고 이쪽은 해양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럼 타협을 해서 그럼 양쪽 다 어느 쪽에도 편향되지 않게 하자. 그러면 결국 이 중간에 한민족 대다수 이 사람들이 더 유리하게 되고, 이쪽은 그러니까 서로 치열하게 싸워서 설사 지더라도 이쪽 둘이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구도가 이쪽 두 세력은 더 유리한 겁니다. 설사 지더라도 이 중간 세력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자기네 이쪽 세력을 존재감을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쪽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대립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아슬아슬하고 힘든 겨우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상대방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상처를 주고 이제 아주 그냥 과격한 얘기들을 하는 그런 이제 이쪽 세력들을 지금 억제하지 않으면은 우파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핑퐁 정치, 좌파 우파, 실질적인 좌파 우파도 아니고 여진족과 토착외교이지만은 이 사람들의 끝없는 대륙과 해양 세력의 끝없는 싸움, 이걸로 계속해서 날새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계속해서 이제 안정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대선 예선 때에도 경선 때에도 얘기했듯이 본선보다 진짜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선보다 그러니까 이 각 우파 좌파 내에서 이런 세력보다도 이쪽 세력이 더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려는 이것이 아주 강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국가의 대계를 위해서는 이제 정말 이번에는 이쪽을 좀 억제하고 정말로 이 세력, 실제로 국가 경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력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반 잘라서 이른바 여긴 좌파고 여긴 우파라고 하는데, 이 같은 좌파 같은 우파 내에서의 순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이제 존재감을 얻고 그렇게 화합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진짜 이 우파 내에서 발호하는 외구 세력, 이들은 지금 말로 근본적으로는 외구 세력의 정신을 이어받았지만은 현재는 이제 친일 그런 표시는 안 하죠. 왜냐하면은 가까운 일본 중국과 이제 교류하는 거는 기득권층한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니까 오로지 친미만을 강조하고 그러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이 토착 외구 세력이라고 해서 그럼 이런 과격파 이런 사람들만 다 그러느냐, 이쪽으로 분류할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 박정희의 현재 군사 쿠데타 이후로 이쪽은 많이 강화된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보수가 아니죠. 이제 이승만 때 같은 이제 어떤 이제 전통 지식인 양반 계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뭐 산업공산이라는 우리 전통 가치가 잘못됐다느니, 조선시대 양반은 다 잘못됐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의 공통점이, 그리고 이제 여진족과 외구는 이제 조선시대 양반이라든지 그런 전통 문화는 전부 다 배관시하면서 자신들이 전부 다 세종시대에 편입해 들어왔으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굉장히 우상화하죠. 그러니까 이제 세종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극한 싸움을 벌이는 이 두 세력이 쉽게 합의를 하고 있죠,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을 이제 억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이들끼리 이제 적대적 공생 관계로 계속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이 이 중간 반민족 세력, 중심 세력의 존재감을 약화시키고 자기들을 강화할 수 있는 거니까 설사 지더라도 이렇게 원한을 품고 계속 싸우고 지고 그런 과정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불과 우리는 아니죠. 저는 뭐 그냥 뭐 어떤 우파니 뭐니 그런 나부랭에 고정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아니 0.7% 겨우 이기고 지금 국회 의석은 3분의 1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니네들 아주 그냥 아주 뭐 전문처럼 굴욕적인 소리를 자꾸 하면서 무슨 뭐라고 했던가 무슨 뭐 역겹다 무슨 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냐 꼬우면 이기지 그랬냐 졌으면서 왜 말이 많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승자의 우월감에 도취한 자들 이거는 우리는 그냥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 계산이 있고 물론 이제 인터넷 네티즌 일개 네티즌 끝나프 같으면 이제 그런 생각이 모자라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보다 똑똑한 정치인 인수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렇게 이런 사람들 후회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한테도 더욱더 원한을 품게 해가지고 이런 싸움 그런 도구를 계속 마련해 두어야 그래야 그 이쪽 세력의 그 양쪽 세력에 의한 계속적인 그런 쟁탈전 그런 것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뭐 제3당 그의 가치 안철수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합당해서 그 제3당 중심 중도 세력의 그 구축이 일단은 무산된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의미를 살리려면은 이제 정말로 이제 소위 우파 내에서의 그 토착외고 그 강경 세력 뭐 뚜렷한 소신과 정의를 위한 해서 강경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무조건 대륙의 세력을 떨어지고 해양에 붙이기 위해서 괜히 대책 없이 괜히 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별 뭐 의미도 없는 나라를 그리고 또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냥 뭐 우선 미국에만 특사를 보내고 딴 데는 보내지도 말고 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마치 뭐 미국을 달라붙는 것이 우파의 상징이냐 대만은 저기 좌파 세력이 그 친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자기네 어느 국가에 있으면 기존의 그 기존의 주류 세력이 우파고 대개 나중에 들어온 세력이 좌파인데 나중에 세력을 잡은 세력이 기존의 주류 세력이 어느 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미국을 추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파는 아닌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는 대만의 경우는 하여튼 국민당 피난 온 사람들이 먼저 주류였으니까 친중파가 이제 우파고 그 대만 원주민 세력이 나중에 이렇게 처음엔 야당만으로만 있었다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으로부터 떼어나서 그냥 독립국을 하자 그러면서 친미 세력으로 이렇게 그것이 좌파입니다. 친미 세력 대만의 탈원전도 그 친미 좌파가 하고 있죠. 친미 대만에 한국은 그런데 그러니까 기존 우파가 이제 해방 때 아무래도 일본과 원만한 교류를 했던 계층 이런 쪽이 이제 더 기득권층이니까 우파 역할을 했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해방 때 순전히 친일파 집권한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민족 해방 세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했는데 박정희 쿠데타 이후로 상당히 완전히 순수 친일 세력 이제 그쪽이 이제 그 주류 세력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하고 6.25 때는 이제 상당히 남아서 제거되었던 대륙지향, 친북지향 세력이 나중에 다시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은 해방 때
6.25 때 많이 제거되거나 북한으로 올라왔더라도, 그들은 다시 또, 20년이 지나면, 1950년부터 20년, 30년이 지나면은, 그들 영혼이 다시 남한에도 태어나죠. 북한으로 그들 사람들은 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다시 1980년도에 쯤부터 다 세력이 돼서 그 사람들이 좌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어떤 그 외교, 어느 쪽, 이 주변국 어느 쪽에 편향되냐,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냐, 이거는 본질적인 우파 좌파 인연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여튼 우파를, 자칭하긴 하는데, 그 세력에서 실질적인 우파라기보다는 단지 해양지향의 토착 외구 세력. 이 사람들이 이제 우파적, 진지한 보수 우파적인 이제 관점으로 이 나라를 지킨다기보다는 좌파와의 끝없는 그 투쟁과 싸움, 이런 상태에서 자기들이 존재감을 계속 더 키우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을 우리는 좀 이제 제어를 하고, 이 사람들은 뭐 다 같은 한국 국민들인데 무슨 다 같은 한국 국민들인데 무슨 퇴치하자느니 뭐 무찌르자느니 이런 게 아니죠. 이런 말 하니까 토착외구 하니까 뭐 일본 사람이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인터넷에서. 그런데 그 토착외구 요거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가 뭐 정통 한민족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쪽도 다 한국 사람이고, 여진족도 한국 사람이고, 아니 미국 흑인도 미국 사람이고, 미국 인디언도 미국 사람이고, 멕시칸 히스패닉도 미국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제 그것은 어떤 배척하는 의미가 아니고, 다만 이들의 세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이거죠. 극단 양당 정치 그런 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억제해서 이제 이런 대립 양당 정치를 이제 우리는 이 기회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건 이제 소위 우파와 진지한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른바 대선 겨우 이겼다 그걸 가지고 도취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진짜 여진족은 일단 어쨌든 간에 아무리 겨우 이기고 해서 야권으로 보냈으니까 당장의 위협이 안 됩니다. 지금 위협이 되는 것은 토착 외구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양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눠서 대립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들을 좀 억제해야 이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이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